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 내용을 전해드렸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날 발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 종사자를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래 근로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국공립기관이 아닌 이상에 대부분 호봉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근로하더라도 급여 인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오래 근로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죠. 혹시라도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장기요양 요원에 해당이 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입니다. 물론 최근에 영양사와 조리원 직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기관 내에서 급식을 100% 직접 조리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관들이 직접 조리를 하기보다 이동급식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급식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기관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예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진 않지만 재가급여 쪽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로하는 분들도 이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는 이 정도입니다. 이제 보니까 단순히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치료사분들이 생각보다 시설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종사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 장기근속 장려금은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을까요? 지급 금액과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7년도 10월에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8년 정도 된 거죠. 그간의 이 제도의 개선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2019년입니다. 본래 3년 이상 근로자에게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지급을 해왔는데요. 이 금액을 2019년 1월부터 최소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기준이 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시설 종사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 되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방문요양 종사자의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해서만 개월수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당 고시 내용 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눌러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7년 동안 전혀 인상이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년 전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정말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체감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액에 전혀 인상이 없었다. 이거 일단 문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장기근속 장려금의 정말 큰 문제점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급 기준의 문제입니다. 처음 시행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3년 이상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다면 그 이후로 그 경력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4년간 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아온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개인 사정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고 6개월 뒤에 다시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해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간의 3년 이상이 되는 그 경력은 다시 제로가 되어 새롭게 3년을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만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분들은 그래도 양반인데요. 한 기관에서 어떻게든 근로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이 기준을 잣대로 보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시는 어르신이 건강한 어르신도 아니고 대부분 지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3년간 한 어르신을 모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방문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이런 문제점을 보아왔죠. 자, 이 장기근속 장려금은 어차피 기관 대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종사자에게 지급을 하게끔 따로 청구를 해서 받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이 없는 금액인 거죠. 오히려 오래 근로한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더 많이 받아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모순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년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제도를 연구 중이다, 이런 말뿐이었는데요. 바로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된 개선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이 히스토리와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요양 종사자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거라는 말이죠. 정말로 정부에서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말이죠. 조만간 발표되었을 때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난번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에서 이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책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발언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종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도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기간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즉 개선책은 올해 10월 바로 다음 달이죠. 곧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7년 만에 개선되는 이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에 정부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애를 썼는지 지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급 금액, 액수도 중요하죠. 그간 물가 인상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끊임없이 근로해야 한다는 내용,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는 불가능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제 생각이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소 경력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저도 기관 운영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몇 달 정도 근무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을 사회에서는 경력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일반적인 잣대를 들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기관을 이직하더라도 그 경력을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에 포함시켜주는 방안,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한도 필요하겠죠. 기관을 이직할 때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쉬게 된다면 그간의 경력에 대해서 지금처럼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야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정해 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런 생각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개선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바라는 장기근속 장려금의 문제점은 금액도 있지만 이 경력 인정 기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설과 별도로 기준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원래 짧게 안내만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월경에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책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발표가 된다면 또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